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제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이 조선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려가 불교였다면 이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조선 왕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이 유교라는 것은 학문이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덕을 쌓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백성들을 생각하는 민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이런 유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매우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왕도 정치, 왕이 진짜 진정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치 체제를 마련하기도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의식, 의례, 이런 제도 등을 유교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서민까지 이 유교가 일반화되고 생활화되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유교와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고 있죠. 조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아이와 어른 사이에도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오늘날의 혼인 문화나 결혼입니다. 또는 장례, 사람의 죽음을 치르는 장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어디의 영향이다? 바로 유교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 모습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물론 사회 곳곳에서 불교의 영향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적었고요. 자, 그런데요, 유교 질서가 바탕이 된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인과 천인 또는 천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양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들, 그 다음에 양반보다 안 되지만 양반과는 차별이 받았지만 일반 상민은 아닌, 그래서 이런 계층을 우리가 중인이라고 했습니다. 양반들이 하진 않지만 나라에 필요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요, 그림이죠.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옷차림 또한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옷차림이 다르겠죠. 그래서 양반들은 주로 이제 관리가 되거나 이런 유교의 가르침을 담긴 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비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보통 양반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관리가 돼서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계층이고요. 두 번째는 중인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사신을 맞이해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의 의사죠, 의원. 여러분들 혹시나 이름 들어봤던 허준 같은 의원도 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이제 별, 달 이런 걸 관측하는 천문관 등도 중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어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전문직에 해당되죠. 여기 상민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전문직에 해당돼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양반 부럽지 않게 재산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양반에게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생기면서 신분제에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중인 계층이 돈으로
양반을 사기도 했고 양반들은 가난해서 양반을 팔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중인 계층이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을 올리고 싶은 그런 이제 운동도 많이 했고 막 시를 쓰고 뭐 이런 활동들,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중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사람들 중에 김홍도, 네, 풍속화가 김홍도도 있는데 이 사람도 중인이었어요. 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고 상민들, 일반 우리가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평민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짓고 뭐 나라에 공사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불려가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복역도 해야 되고 군복무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역할이 바로 일반 평민들이었죠.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양인과는 구분되는 바로 천인이 있는데요. 이제 천한 계층이라고 해서 천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노비, 그 다음에 뭐 이런 백정들이 있었는데 뭐 양반의 집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노비들도 있었고요. 따로 살면서 주인 집에 이제 돈이나 두 번 나왔네요. 네, 돈이나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바치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시대 천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총 8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생부터 해서 백정까지 있는데 안타까운 게요. 백정들은 천인들 중에서도 매우 또 낮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 백정은. 그래서 좀 보면 짠한 그런 일이 있어요. 성 안에서도 살 수 없고 성 밖 언저리에서도 살 수 없고 어린아이 앞에서도 머리도 숙여야 되고 결혼할 때도 가마도 못타, 죽어서도 상여도 못타, 막 이렇게 너무 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은 매우 기술자죠. 네, 이렇게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달랐고 옷차림도 달랐고 해야 될 일들도 달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만 계급에 따라서만 차별받았냐? 는 아니고요. 사실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도 차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왼쪽 위쪽부터 여기서부터 그림을 보면 이제 고려 때는요. 고려 시절에는 남자건 여자건 재산 상속도 똑같이 했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했고 뭐 재혼도 가능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선 전기까지는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조선 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네, 남자가 더 우대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자는 재산 상속도 안 돼, 제사도 지내지 않아, 재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자, 옛날에는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장가 간다고 했습니다. 장가 간다라는 건 친정에서 사는 거예요. 즉 어디? 여자 집에 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자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 시집 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남자 집에 와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바뀌었다. 옛날에는 여자 집에 가 살다가 그 다음에는 남자 집으로 옮겨서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교육 차이를 보겠습니다. 교육에서도 남자들은 유학을 공부하고요. 유교 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나라 관리 막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는데 여자들은 어쨌냐? 집에서 음식장만 하고 손님 오면 손님 맞이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상민 여성들은 보면 뭐 집안일, 농사일 하고 옷도 무명, 삼배 이런 걸 입었고요. 천민 여성은 관청에서 노비로 일을 하고 또 양반집 일을 하고 이런 허드렛 일, 각종 일들을 다 해야 됐습니다. 물론 양반 여자들은 일을 따로 하지는 않았겠죠. 다 시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성의 삼종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을 따라야 됐고 그 다음에 커서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나중에 나이가 먹었으면 그때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평생 동안 아버지, 남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의 말을 계속 따르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이런 여성의 대우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런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여성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는 심사임당. 여러분들 들어봤죠? 네, 율곡 이의 엄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5만 원권의 그림 그려져 있는 이런 심사임당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이라는, 여러분 홍길동전 들어본 적 있나요?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는데 허균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 난설헌집이라는 시 문집을 쓰기도 하는 이런 작가였죠. 네,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만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주도에서 나중에 후기에 조선 정조 시대 때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유통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그러니까 상민 여성인데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이런 크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이기도 하고요. 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도 매우 큰 사업가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특징적으로 요 세 사람들은 한 번씩 이름은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도 차별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 신분에 따른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올바르지 않다면 왜 올바르지 않은지, 아니면 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거기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보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